오늘의 영상은 다소 지루한 영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RF텍에 대한 성장 가치주로 중장기 이상의 투자자 분들한테는 대단히 도움이 되고 꼭 두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영상을 올려봅니다. 지난 금요일 RF텍은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이 주가의 10년, 20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곳에 대단한 관심이 많은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종목엔 5G와도 있고 하지만 첫 상한가는 6월 15일 날 나타난 자연 벌꿀에서 얻은 보툴리늄 균을 독자적으로 찾아냈다. 그로 인해서 시작된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량 거래량의 의미에 대해서 매크로적인 분석과 마이크로적인 분석 두 가지 전부를 지루하지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RF 상한가가 허니균주로 인해 말미암았으니 RF바이오의 매크로적인 분석, 기업 분석을 먼저 하고 뒷부분에는 RF텍 주가에 대한 마이크로적인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RF바이오에 대해 7월 1일자 기사를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꿀서 세계 최초로 보툴리늄 균 확보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하겠다. 1년간의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벌꿀에서 보툴리늄 균을 식별해 독자 균주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난 RF바이오의 진봉석 연구소장은 전 세계에서 60여 종의 벌꿀을 입수해 분석하고 독자균주를 확보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RF텍과 RF바이오는 6월 15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입수한 벌꿀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타입 A1의 신규 균주 2종을 분리 동정하는 데 성공했고 질병관리본부 신고 절차를 마치고 국가관리번호를 부여받았다. RF바이오는 보톡스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작했네요. 보툴리늄 균주를 도입해 검증을 시작했으나 상업화가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자칫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위기 상황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연구팀이 자연계에서 보툴리늄 균주를 발견한 사례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 12월 벌꿀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을 발견했다는 논문 2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WHO에서도 벌꿀을 보툴리눔 중독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 영유아의 벌꿀 섭취를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었고 연구팀은 즉시 전 세계 각지의 벌꿀을 입수할 계획을 세웠다. 연구팀은 북미, 남미, 중앙아시아에서 온라인으로 벌꿀을 사모았고 구매가 불가능한 곳은 직접 출장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 전 세계에 60여 종을 벌꿀을 입수했다.
RF바이오의 자연균주의 진행 과정을 기사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집한 벌꿀에서 보툴리늄 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균을 다시 분리하는 작업이었다. 벌꿀 샘플을 배양해 보툴리늄 균과 패턴이 비슷한 것을 찾아내야 했지만 자연 상태의 벌꿀에는 수많은 균이 섞여 있기 때문이었다. 이 관계자는 독자적인 균주 스크리닝 기술인 클로스크린을 개발했다며 벌꿀 샘플을 배양하여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10여 종의 보툴리늄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PCR 검사 방법은요, 잠시 유전자 검사 방법인데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대한 검사로 유전 질환이나 일부 종양의 진단 및 돌연변이 염색체 이상 등을 진단하는 검사법이고, 현재 코로나 진단 검사 방법으로도 이 유전자 검사 PCR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PCR 검사를 진행해서 10여 종의 보툴리늄 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클로스크린 기술을 적용해 보툴리늄 톡신 A1 타입 균주 2종을 분리 동정하는 데 성공했다. 제가 대웅제약, 휴젤, 이러한 보톡스 회사들의 검색을 해봤으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유독 단 한 곳이고 RF바이오, RF텍에서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RF바이오는 독자 기술로 벌꿀로부터 보툴리늄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경쟁 업체들에서 불거진 균주 출처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 또한 남아있는 벌꿀 샘플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추가적인 분리 동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RF바이오는 독자 균주를 확보한 만큼 상업화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 선발업체들과 다른 독자적인 공정을 개발하고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 및 임상시험을 거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 사진은 RF바이오에서 제공한 한 연구원이 균주 배양 관련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툴리늄 균주는 두 종이 있다라고 그래요. 홀하이퍼 및 ATCC 350이 균주는 미국의 1940년 이반 홀 박사가 분리동정한 균주로 모두 홀 균주라고 지칭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보툴리늄 톡신 분리동정에 성공한 메디톡스의 균주의 기원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들여온 홀하이퍼다. 요 네 군데가 있는데요. 홀하이퍼는 미국의 엘러간에서 제조를 하고, 그리고 ATCC 350는 디스포트와 멀치의 제오민에서 제조하고 있는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처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웅제약은 이 타입 A 홀하이퍼 균주이고요. 메디톡스 또한 타입 A 홀하이퍼 균주로 도용했니 아니니 며칠 전에 미국에서의 판결은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휴젤 또한 미국의 균주은행의 ATCC 350와 일치한다고 문경엽 대표가 설명했고, 제테마 역시나 염기서열 공개를 2019년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의 99.97%로 유사했다. 이런 상황에
RF바이오의 자연 벌꿀에서 얻은 유일한 세계 최초 자연균주가 인정받게 된다면 국내 해외에 보툴리늄 균주에 대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듯 하여 조사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RF텍 주가에 미세하게 들여다보는 마이크로적인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2225만 주의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상한가가 풀렸는데요. 이와 같은 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아름다운 일봉인지 아니면 상한가 근처에서 매도한 캔들인지 우리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 화장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분처럼 화장하기 전이나 화장 후의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팬인데요. 이분처럼 아름다움은 겉과 속이 모두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예쁘죠? 그러면 이 일봉 캔들의 양봉, 이것을 화장을 벗겨보면 역시나 겉모습처럼 아름다움이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HTS의 모든 하나하나는 그 각자의 역할이 있죠. 캔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사람은 일봉, 추봉, 월봉, 분봉,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분봉에 요 1분봉, 3분봉, 5분봉 이러한 세밀한 조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렇게 스캘퍼 같은 분들 정도만 활용을 하고 그렇죠. 오늘 이렇게 상한가 자리 일봉에서의 이 모습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분봉 1분봉을 들여다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화장을 벗겨 보겠습니다. 7월 10일 내용 있지요. 이와 같은 모습. 우선은 이거를 하기 전에 RF텍의 수급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장전에 180만 주의 블록들이 생긴 것이 7월 9일이죠. 외국인은 105만 주 정도를 매수했고 기관 쪽에서 91만 주. 그런데 그 다음 보통 다음 이 길에는 이렇게 블록 매물이 나오게 마련인데 긍정적인 모습으로 들어왔죠. 연기금도 22,000주나 들어오고 투신도 역시 지속적인 매수를 통했고 이렇게 고점에서도 26,000주가 들어왔고 결국에 기관은 53,000주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역시나 물량은 적지만 매수를 유지했고요. 이러한 상황에 이 일봉의 화장은 과연 어떠한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전 11시까지 1분봉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캔들 하나하나는 1분 동안에 이루어진 캔들이죠. 요 밑에는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들이 전부 다 1분 동안에 이루어진 거래량이죠. 파란색보다는 좀 더 붉은색들이 많았고요. 9시 45분부터는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모습의 음봉의 거래량들이 다소 많아졌고요. 그리고서 10시 25분경에 1분 동안에
130만 주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누군가는 상으로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0시 몇 분에 대략 60만 주가 잠시 한번 출렁이면서 매물이 출회됐으나 여전히 상한가를 이루었지요. 상당히 매수세가 견고하다는 것을 오전장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한가를 유지하다가 이때부터 잠시 출렁임이 보였습니다. 여기 1분봉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1분 동안에 50만 주, 52만 주가 2분 동안에 잠시 출회됐어요. 그리고 다시 2시 40분 이후에 다시 상한가를 지속 유지하다가 이와 같이 3시부터 움직임이 변화가 됐죠. 이 부분만 다시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 매도를 하죠. 위험스럽으니까. 상따한 분들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보통 상한가에서 누군가가 팔아먹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렁거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1분봉에서의 5선 그러니까 5분 라인이 점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만 이 캔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래 꼬리가 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아먹은 음봉의 이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파람 거래량을 모두 이렇게 장대처럼 세운다라고 할 적에 양봉과 음봉의 거래량의 키높이는 별반 차이가 없죠. 이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캔슬 될 것이고요. 요 두 개를 합쳐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요. 요 두 개를 합쳐도 제로섬이 될 것이고요. 요 부분을 다 합쳐도 양봉의 거래량이 더 클 것이며 요거와 이 부분이 약간 좀 높은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이 3시 이후의 거래량은 양봉과 음봉의 거래량의 키높이는 비슷합니다. 즉 매수 주체가 역시 수급 역시나 들어오는 수급이 만만치 않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랫꼬리가 길고 있다는 것은 대기 매수세나 누군가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흘러내린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가 대량 장대음보로 뚝뚝뚝뚝뚝뚝 이와 같은 기울기 우하방으로 기울기가 대략 45도보다 더 급한 기울기의 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1분봉선 상에서 여기 5선 이러한 것이 기울기의 각도가 하향이 대략 20도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종 종가는 11,300원 이와 같은 곳에서 동시호가에 나왔고요. 3시 19분에 대략 여기 30만 주가 또 들어왔고 이와 같은 장 30분 동안의 움직임은 그렇게 매도세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잠시 시간의 상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상황은 33만 주의 거래량을 이루었고 200원 정도 오른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10분마다의 간격을 보게 되면 11,600원, 저점은 11,400원이고요. 저점, 네. 시간의 4시 10분에서 6시까지에서도 고점이 11,600원에서 최저점이 최저 가격은 11,400원으로 양봉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랜 동안 차트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3시 이후에 이와 같은 1분봉상에서의 거래량은 최소 주가가 다음 주에 흘러내린다 손치더라도 11,000원 정도는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면 주가는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도세가 더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랫꼬리가 상당히 자꾸 길고 있죠. 여기에 한 3분 동안의 거래량이 나왔지만 종가의 역시나 긍정적인 모습, 시간의 역시도 그렇고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따라서 요 일봉의 이 상한가에 깨진 대량 거래량, 요 상 깨진 이거의 윗꼬리는 화장을 벗겨봐도 그렇게 밉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또한 재료 역시나 만만치 않게 많죠.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대통령님의 뉴딜의 정책도 있고요. 7월에는 미국에서의 5G 주파수 경매도 있고, 그리고 유스필 임상 발표도 있죠. 유스필은 국내 시판되면서 2020년 올해 2월에 브랜드 선호 1위로도 필러 부분에 1위로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 매크로적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적으로 이 RF택을 들여다봤는데요. 상당히 괜찮다. 차후의 성장 가치주로서 기대가 품 부분입니다. 분석을 나름 부족하지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